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유형에만 집중돼서 대학들이 출제를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유형들을 위주로 일단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정리에서는 내가 어떤 파트를 잘해, 논의에서는 어떤 파트를 잘해 라고 판단이 들었죠. 그러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연습을 들어가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측면들을 이제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겠죠.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논술 대표 강사 김도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 김도현 강사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 학교별로 비슷한 유형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학교가 나에게 좀 유리한지 이런 걸 좀 빨리 알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별로 유형이 좀 비슷한 걸 알면 확실히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암기에 특화가 되어 있다, 그럼 떠오르는 과목이 있겠죠. 혹은 어떤 지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을 잘한다, 혹은 도표를 잘한다 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과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나타나는 시험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논술이라는 시험도 수능과 내신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별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유형이 만들어지고, 그럼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요구하는 능력에 맞춰서 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처음으로 논술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이 어쨌든 글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글을 읽은 부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그 지문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 유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할 수가 있는가, 논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별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제시문의 정리에 집중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유형들이 조금 세분화되면서 대학별 특징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컨대 그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을 강조를 할 때에는 보통은 이제 분류 요약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차이점들에 조금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분석하라거나 혹은 비교하라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정리한 내용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좀 정답들이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맞춰진 정해진 결론에 딱 중점을 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라는 근거만을 생각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평가라거나 대안논의, 뭐 선택논의 이런 것들을 간단한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형들의 특징이 결정되는 거고, 그럼 학생들은 이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지를 고민을 해봐야지 결국은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논술 전형이 되게 많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보통 이런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로 이런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는 보다 유리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학교별로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문의 특성이라거나 또 학교가 좋아하는 답안 스타일, 주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논술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서 제시문들 여러 개를 놓고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논술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나 이런 유형 많이 풀어봤어 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주로 연습하거나
혹은 내가 그 부분에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성균관대부터 시작을 해서 경희대 사회계열, 그리고 최근에는 경희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분류 문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한국외대 같은 경우가 학생들에게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유형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유형에 자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외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연습을 한다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은 유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유형 하나만 연습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들어가서 원서를 지원하는데 좀 고민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리 유형에서는 조금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시문의 차이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강대라거나 이화여대라거나 혹은 연대, 고대라거나 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지점들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유형에서도 기본적인 측면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학교들 측면이 보통은 요약을 또 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연세대라는 학교라거나 혹은 이제 서강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대 이런 학교들이 요약 자체를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논리적인 의견 전개, 퍼즐 조각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측면에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유형에 딱 집중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뭐 연세대라거나 외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요구하는 측면을 살펴보면은 뭘 하세요라는 거를 세세하게 적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이런 측면에 좀 약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는 근데 어떤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그 안에서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의 조금 더 추론이라거나 논리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데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건국대라거나 동국대 같은 학교들이 그런 특징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서강대라거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유형에만 집중돼서 대학들이 출제를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유형들을 위주로 일단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정리에서는 내가 어떤 파트를 잘해, 논의에서는 어떤 파트를 잘해 라고 판단이 들었죠. 그러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연습을 들어가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측면들을 이제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 치르다 보면은 난 비문학은 잘 안 틀려, 혹은 맞아요. 문학은 잘 안 틀려, 이런 측면들, 혹은 어법은 나 확실하게 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또 내가 잘하는 학교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그럼 또 이제 학교별 특징에 따라서, 학교별 유형에 따라서 비문학이 주로 출제되는 학교, 문학이 주로 출제되는 학교, 그리고 도표가 나오는 학교, 안 나오는 학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문의 특성에도 내가 어떤 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실 학생들에게 학교가 요구하는 답안의 특성, 학교가 좋아하는 답안의 특성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개별 학생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드리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학원에 논술 컨설팅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고, 학생이 실제로 글을 써보고 이 학생이 어떤 난이도의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학생에게 맞는 원서 전략이라거나 학업 전략을 세워주는 프로그램도 학원 내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논술을 시작할 때 내가 어느 학교에 유리하고 어느 학교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이 제한된 입시 시간 속에서 사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어느 학교에 좀 적합한지를 먼저 좀 고려를 해보시고 논술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어느 학교 어느 유형에 좀 특화된지 모르겠다, 이 설명을 들어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컨설팅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학생이 직접 글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어느 유형에 조금 더 특화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이 짧은 시간 동안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학생이 혹시라도 내가 어떤 유형이 맞는지 모르겠다, 논술을 어떻게 시작할지 좀 감이 안 온다 하는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과 논술 전형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내가 어느 학교, 어느 유형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